코스트코 갈 때 꼭 쟁이는 아이템 있으세요? 저도 이거 너무 많아서 고르기가 힘들었는데요. 먼저 피넛버터 프레첼. 이게 진짜 굵은 소금이 막 붙어 있어서 엄청 중독이 돼요. 맥주랑 먹거나 아니면 사무실에서 하나씩 까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두 번째는 필라델피아 치즈케이크. 이 필라델피아 치즈케이크 원탑인 것 같아요. 굉장히 꾸덕하고 치즈 맛이 엄청 진하죠. 세 번째는 듀체스 드 부르고뉴 맥주. 이게 살짝 상큼한 와인 맥주인데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시원하게 해서 인터넷에서 코스트코에서 사야 할 것 치면 엄청 많은 컨텐츠가 나와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코스트코가 취급하는 품목이 4,000개밖에 안 되기 때문이에요. 월마트는 품목이 막 10만 개씩 되거든요. 보통 이렇게 대형마트들이 다품종으로 판매하는 데 비해서 좋은 품질의 물건을 완전 싸게 팔기 위해서 품목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트코에서만 살 수 있는 제품, 코스트코에서만 살 수 있는 가격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사실 근데 코스트코는 쇼핑하기 좀 불편한 점이 많죠. 연회비를 낸 멤버만 쇼핑을 할 수 있고요. 쇼핑을 하려면 한국에서는 현대카드를 또 만들어야 하는데요. 한 나라당 한 개의 신용카드만 쓰게끔 하고 그 신용카드가 아니면 현금을 받아요. 또 요즘 같은 시기에 온라인 구매도 최적화가 안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코스트코로 몰려갑니다. 주말에 가면 아주 난리도 아니죠. 특히 한국의 양재점은 전 세계 750개가 넘는 코스트코 매장 중에 매출 1위를 오래 지켰는데요. 지금은 상하이가 더 커졌다고 합니다. 한국은 16개 매장에서 2021년을 기준으로 연간 5조 원의 매출을 내고 있어요. 창업자 짐 시네갈은 이렇게 한국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 것 같다고도 했는데요. 이렇게까지 코스트코가 사랑받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은 코스트코 읽어드립니다. 코스트코를 창업한 사람은 짐 시네걸. 1954년 18살의 시네걸은 대학교에 다니던 중 할인점 패드마트에서 알바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통을 보는 게 너무 재밌었던 나머지 대학을 그만두고 패드마트에서 정식 직원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수석 부사장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서 또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인물, 마트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바로 패드마트를 만든 솔 프라이스. 그러니까 짐 시네걸은 솔 프라이스의 애제자인 셈이었죠. 원래 기업 전문 변호사였던 솔 프라이스는 진정성 있게 유통업을 운영했는데요. 월마트의 창업자 샘 월튼도 자서전을 통해 이 솔 프라이스의 아이디어를 가져오곤 했다고 고백할 정도였죠. 솔 프라이스는 패드마트를 매각하고 아들과 함께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네걸도 데리고 와요. 이들이 시작한 것도 역시 유통. 마트 최초로 멤버십을 도입한 프라이스 클럽을 창업합니다. 시네걸은 1979년에서 1983년까지 프라이스 클럽에서 부사장을 맡습니다. 그러던 1983년 회사를 나와 유통을 중개하는 사업을 차리는데요. 이때 유통업을 하던 제프리 브로트먼이 찾아옵니다. 이 두 사람은 잘 맞았어요. 가격보다 품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고객들에게 싸게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가치를 사도록 해야 한다고 믿었죠. 그리하여 멤버십으로 운영되는 창고형 할인 매장을 시작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시애틀 인근 커클랜드에 1호점을 연 코스트코였죠. 이후 엄청난 분량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750만 달러를 유치하며 매장 3개를 추가로 개점합니다. 그리고 코스트코는 설립 6년 만에 매출이 30억 달러에 달할 만큼 빠르게 성장합니다. 반면 솔 프라이스의 프라이스 클럽은 경영난을 겪고 있었는데요. 1993년 코스트코가 프라이스 클럽을 인수하면서 미국 유통업계 최강자가 됩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오프라인 유통 체인은 월마트죠. 그리고 아마존이 오프라인까지 위협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형마트가 세고 셌는데 어떻게 코스트코는 경쟁력을 구축했을까요? 첫 번째, 좋은 물건을 싸게 주겠다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시네걸의 철학은 경쟁자와 상반된 전략으로 승부하라 이거였어요. 보통 소매업자들은 어떻게 더 많이 남길까를 고민하는데요. 시네걸은 어떻게 하면 물건을 더 싸게 팔 수 있을지를 고민했어요. 질 좋은 물건을 값싸게 판다면 이유는 따라올 것이라고 믿었죠. 이를 위해서 시네걸은 소품종 대량 판매 전략을 추진했는데요. 대신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질 좋은 상품만 취급하죠. 상품 종류가 적은 만큼 재고 관리가 쉽고 제품을 매입할 때도 많이 가져올 수 있으니까 더 싸게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드도 한 회사만을 고집하고 있는데요. 한 회사하고만 계약을 해서 수수료를 아주 낮출 수 있었죠. 실제로 코스트코는 창고가 따로 없어요. 매장이 그냥 창고라서 고객들이 창고에서 그냥 제품을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용을 최대로 아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들에게 돌려줬어요. 코스트코의 평균 원가율은 89%에 달하는데요. 월마트가 75%인 것에 비교하면 매우 높죠. 질 좋은 제품을 싸게 공급하겠다. 코스트코의 모든 원칙은 이 기본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싸게 주고 어떻게 이윤을 창출하느냐? 코스트코의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자 두 번째 비결은 바로 멤버십입니다. 코스트코는 이 멤버십을 가입해야만 구매할 수 있는데 전 세계 어디에서도 멤버십을 활용할 수 있어요. 한국의 가입비는 연 38,500원, 미국에서는 76,000원 가량의 연회비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연회비를 내는 회원이 2021년 기준 글로벌리 1억 1,300만 명. 이 정도면 멤버십은 보조적인 수단이기보다는 물건은 거의 거저 주고 회원비로 남긴다고 봐야 하는데요. 실제로 멤버십 매출이 영업이익의 70%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회원들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아무따 환불을 해줘요. 상품에 문제가 없더라도 고객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일정 기간 안에는 100% 환불을 해주는데요. 심지어 먹다 남은 것도 해줘요. 이 부분에서는 비용을 들여서라도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겠다는 겁니다. 성공의 세 번째 비결은요, 직원들에 대한 처우에 있습니다. 일단 유통업계에서 최고 수준의 연봉을 자랑하고요. 하청업체를 쓰지 않고 모든 직원을 직접 고용합니다. 정년이 따로 없어서 70대까지도 근무하고 있다고 해요. 또 많은 기업들이 임원진 내 외부 인사를 스카우트하는 데 비해 코스트코는 내부 출신으로 채웁니다. 시내거래 후임으로 온 CEO 젤리넥도 창고 관리인부터 시작해서 28년간 코스트코에 근무한 인물입니다. 2010년 시내거래 연봉은 3억 9천만 원. 달러가 아니고요. CEO의 연봉치고는 굉장히 적죠. 시내걸은 CEO가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보다 100배 많은 연봉을 받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는 그냥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코스트코 푸드코트에서 핫도그를 사 먹는다고 해요. 놀라운 건 이 짐과 동업자 제프가 보유한 코스트코 주식은 둘이 합쳐도 1%도 되지 않는데요. 그저 자신들이 세운 기업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으면서 연봉도 많이 받아가지 않는 거죠. 그는 2012년 76세로 CEO에서 물러났습니다. 그의 3대 경영 원칙, 법을 준수하라, 회원들에게 최선을 다하라, 직원들에게 최선을 다하라는 여전히 회사에 남아있죠. 카드사를 쥐어짜고 마진율을 낮추면서 얻은 돈을 회원들과 직원들에게 다시 돌려주었기 때문에 성장하고 장수할 수 있었던 겁니다. 2017년 6월 아마존이 슈퍼마켓 체인 홀푸드를 인수하자 코스트코 주가는 13% 폭락합니다. 게다가 아마존을 비롯한 온라인 스토어는 팔지 않는 물건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물건이 있죠. 또 온라인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사람들은 오프라인 마켓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코스트코의 회원 수는 계속 늘었어요. 매출 역시 계속 증가했는데요. 특히 코로나 기간에 오프라인 상점이 락다운을 하는 가운데도 사람들은 생필품과 먹거리를 구비하기 위해서 코스트코를 찾았죠. 2017년 이후 주가는 3배 상승했고 작년에 비해서도 60% 올랐습니다. 웬만한 빅테크 기업보다 높은 성장률이었는데요. 동종업계인 월마트와 타겟보다도 훨씬 높았죠. 코스트코는 아마존과 정반대의 길을 계속 걸어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마존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남을 수 있었죠. 사실 전문가들은 소비자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코스트코의 멤버십과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값은 다 깎아서 돌려줄게. 고객님들은 오기만 해. 라고 말하는 이 회사. 온라인 시대에도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스트코 읽어드렸습니다.